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총학생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본교 학생팀이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 기념 최초 6개 학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총학생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본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행복기숙사 건립 공청회가 파행된 후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 총학은 임대업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따라 국민 권익을 위한 고충민원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에선 행복기숙사 건립 촉구를 위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안전한 주거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본교 학생팀이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하대, 가천대 등 21개의 팀으로 출전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2시간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로 경기장을 주행하고 총 주행바퀴 수 순위로 판단됐습니다. 마지막 바퀴에는 인하대 두 팀의 추월 경쟁이 이루어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인하대의 에임과 모비나가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연구개발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 기념 최초 6개 학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조형물에는 본교 개교 당시 존재하던 기계, 금속, 조선, 전기, 화학, 광산 6개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조형물은 인하공과대학 기계공학관이 있던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위치해 있었으나 협의 후 본관 좌측 외벽으로 자리를 이전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인하대와 인하공전 교무위원, 교수 학생 대표 등이 참가해 인하대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욱 인하대 총장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도약을 다짐할 수 있었다며 인하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고전 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안내합니다. 행사 환대, 혐오를 넘어 배려와 존중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안 제출로 진행됩니다. 예선에서 PPT 평가 후 본선에서 실제 영상 제작 후 평가받게 됩니다. 예선 접수는 11월 3일 자정까지이며 11월 7일에서 8일 사이 본선 진출자가 확정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 2024학년 2학기 학부 재학생으로 휴학생과 졸업 유예생은 참여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0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잉글리시 점프업 참가에 대해 안내합니다. 프론티어 학부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 대상은 본교 학부생으로 휴학생은 가능하나 대학원생은 참여 불가합니다. 11월 11일부터 2주간 총 6회 진행되며 각각 1시간씩 진행됩니다. 총 6회 중 3회 이상 참여해야 인정되며 영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0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 북새통 2차 김금희 작가 특별 강연에 대해 안내합니다. 강연의 주제는 요즘 책 뭐봄? 읽는 인간에 대한 즐거운 단상으로 정석학술정보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강연자는 경애의 마음, 너무 한낮의 연애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가이자 인하동문인 김금희 작가입니다. 일시는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신청은 11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강연 후 사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20명에게 사인북을 증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강윤서였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매 순간 탈락되고 복제되길 반복하며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나는 사라짐과 동시에 태어나고 있는 건데요. 모두 한 번쯤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상상만 했던 다시 태어난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돈이지만 책이나 뉴스에 나오는 경제 소식들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가 남긴 지식은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처럼 그동안 잠겨있던 또 다른 세상의 문을 경제라는 열쇠로 열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주 월요일 낮 이해 쏙쏙 알기 쉬운 20분 경제 상식, 경제 마스터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큰 병에 걸려 아프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불시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위험,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담되기도 하겠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큰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 마스터키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개념부터 역사, 종류까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보험에 가입하는 주요 목적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은 보험료라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 자동차, 주택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고 각 상품마다 보장 내용과 대상, 한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의 경제활동은 고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이것을 보험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 사고에 관한 보험으로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해상보험이 계속 발달해왔고 17세기 런던에서는 현대보험의 기초가 되는 로이즈라는 커피숍이 해상보험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보험계약이 체계화됐다고 해요. 그리고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함께 생명보험, 재산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됐고 현대의 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죠. 오늘날에는 정부와 민간 보험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실시하는지에 따라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적보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표적인 공적보험에는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어요. 공적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장을 받기는 어렵고 상해나 산재 같은 손해는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적보험을 들어두고 있어요. 사적보험은 각종 기업에서 판매하는 보험들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공적보험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분야에서 보장해주지만 상대적인 보험료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들 외에 조금 특이한 보험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키퍼슨 보험이 있는데요. 키퍼슨 보험은 가입자의 특정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는 한 배우가 100만 불짜리 바리보험에 가입해 화제를 모았던 바 있어요. 또한 유명 축구 선수인 호날두는 1,400억 원 상당의 다리보험을 든 것으로 유명하죠. 키퍼슨 보험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과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도 등장했는데요. 이 상품들은 각각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보장해주고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준답니다. 해외에는 국내보다 더 특별한 보험들이 아주 많아요. 그중 가장 이색적인 보험으로는 미국의 UFO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은 가입자가 UFO에 납치될 경우 $10,000를, UFO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0,000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보험이라니 세상에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경제 관련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머니 사건 파일 시간. 오늘은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 사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펼쳐볼까요?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은 20대 여성인 엄인숙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무려 10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명이나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어요. 이 사건은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특히 유명해졌는데요.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엄여인은 1998년 동거하던 남성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엄여인은 남편의 보험을 3개나 가입했는데요. 보험 가입 후 엄여인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 결국 남편은 사망했고 엄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약 3억 원을 수령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엄여인은 남편 사망 후 약 한 달 만에 재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도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해 각종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보험금은 사망 다음 실명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엄여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2번 타기 위해 남편들을 실명시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엄여인은 보험사와 지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엄여인은 남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간호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보험금을 노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보험사 간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이의 제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엄여인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남편을 살해한 것은 엄여인 범행의 일부분으로 엄여인은 자신의 어머니부터 오빠, 남동생, 가사 도우미까지 실명시키거나 불을 질러 피해를 입혔어요.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엄여인의 끔찍한 보험 살인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결국 엄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자신의 주변인들을 해쳐 받은 돈을 그저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다시는 이렇게 보험을 악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펼쳐본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흥미로운 경제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머니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펼쳐봐요. 철크덕 몰랐던 세상을 경제로 열어보는 시간. 경제 마스터키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각자 놓여진 상황에 따라 알맞은 보험에 가입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찰리 XCX의 붐 클랩 들으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또 다른 열쇠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올 즐겁고 유익한 지식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양정모, 기술의 장은예, 진행의 강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성장하는 배움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